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상사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요. 이제 내 시간이다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여유롭기보단 공허하고 자유롭기보단 어딘가 고립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건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조금만 달리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짜 후회하는 선택 5가지.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을 미룬 것입니다. 퇴직하면 운동 시작해야지. 시간 여유 생기면 병원도 다니고 건강식도 챙기자.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생각보다 몸이 많이 변해 있더군요.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아프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운동하면 되지 하고 나섰다가 며칠 만에 무릎에 물이 차기도 하고요. 건강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퇴직하고 여유가 생긴 그때는 이미 몸이 먼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땐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지금은 아니야 하고 미뤘던 것들이 그대로 내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그 시간에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피곤하고 산책을 하고 싶어도 관절이 아프고 심지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는 후회는 그때 건강 좀 더 챙길 걸 이라는 말입니다. 운동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하지만 정작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따라주지 않더군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매일 20분 걷기, 하루 한 끼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검진 같은 사소한 실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 몸을 위한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미래 자산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를 방치한 것입니다. 직장에 있을 땐 전화도 오고 회의도 많고 누군가 항상 곁에 있었죠.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관계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전화는 뚝 끊기고 문자도 뜸해지고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도 이젠 그리운 얼굴이 되죠. 처음엔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달이 지나면 문득 생각이 들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할 사람이 있긴 할까? 그 질문에 아무도 없다는 대답이 떠오르면 참 서글퍼집니다. 그동안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사람을 챙기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퇴직 후 모임도 해보고 가끔 연락도 해보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서로의 거리는 자연스레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연락하고 관심 가져줄 걸. 술 한 잔, 차 한 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은퇴 후엔 의무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진짜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는
미리 다져두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기 어렵더군요. 이제라도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고 싶던 걸 미룬 것입니다. 퇴직하면 꼭 여행 다녀야지. 악기 한번 배워봐야지. 시간 나면 글도 써보고 뜨개질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들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나면 몸이 피곤하고 생각보다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국 그렇게 언젠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결국 못한 채로 남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제는 관심도 체력도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드는 후회는 망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해볼 걸 그랬다는 생각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작했으면 지금쯤은 뭔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10분, 그림 한 줄, 노래 한 소절, 메모 한 장이면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하고 싶었던 것들은 점점 마음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 그게 바로 지금 시작하는 작은 도전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 멀어진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대화가 없었나? 왜 같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실제로 마음을 나눈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느끼게 됩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 키운다는 이유로 함께 있으면서도 멀어진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그 거리를 좁히려니 서툴고 어색하고 어딘가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더 말을 걸 걸. 같이 산책 좀 할 걸. 밥 먹으면서 좀 더 웃을 걸. 배우자는 노년의 가장 긴 동행자입니다. 그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고단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서로에게 조금 더 말을 건네보세요. 사소한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점심엔 뭐 먹을까? 그 대화 한 줄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지막에 챙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항상 자식 먼저, 배우자 먼저, 직장 먼저 챙기다 보니 나는 항상 맨 마지막이었죠. 나는 괜찮아. 나는 다음에. 그렇게 미뤄둔 시간들이 어느새 10년, 2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나는 뭘 좋아했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그런 질문을 처음 던져봅니다. 근데 막상 답이 안 나와요. 나를 위해 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건 왜 그동안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혼자 여행을 계획해보고
매일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나를 회복시키고 앞으로의 시간을 후회 대신 의미로 채워줄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 참느라 멈췄던 것들, 나중으로 미뤘던 나 자신을 이제는 당당하게 꺼내어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늦게 피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피어나겠다는 그 결심입니다.